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편 흥미 검사를 하고 육각형 모형에다가 여러분들의 흥미 육각형을 그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숫자와 제일 낮은 숫자를 두 번째 높은 숫자를 여러분 흥미 코드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 그 각 흥미 코드별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이 적합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학습의 목표는 우리가 6가지 이 직업 환경을 이해하고 또 직업 가치관을 이해하고 직업 선택 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런 직업 가치관에 따른 직업 환경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실형 손 들어보세요. 현실형. 예.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아,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실형은 우리는 공대가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있죠. 공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인문 사회계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이 R형은 대부분 이제 공대생들이 R형이 많습니다. 자, 이 R형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연이나 야외, 기계 건설 등 연관 분야에서 일을 찾는다. 그래서 대표적인 직업은 일단은 우리가 그 엔지니어, 기술자죠. 공학자, 운동선수, 조종사, 정비사. 주로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머리 쓰는 일은 싫어합니다. 육체적인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코드고. 자, 다음에 I형 손 들어보세요. 예, 이 I형은 학교 다닐 때 아주 공부에 취미가 있어서 참 열심히 한 학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형은 과학적 어떤 지적 탐구를 즐겨하는 사람인 것이죠. 주로 인전 학자라든지 뭐 조사 연구, 컴퓨터 관련 사업에서 이제 주로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직업은 과학자, 의사, 생물학자, 화학자, 인류학자, 물리학자, 또 어떤 연구를 주로 하는 교수, 뭐 이런 직업들이 이제 I형에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자, A형 손 들어보세요. A형. 예, A형. 어, A형은 전 예술형이라고 하는 건데 학교 다닐 때 한 번 정도는 저 아이 참 문제 아이여라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진정한 예술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전 문제 아이가 아니고 굉장히 창의력이 있다는 표현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적 자질이나 자기 표현의 기를 굉장히 중시한 사람이죠. 미술, 음악, 드라마 등의 창작 활동이나 박물관 등에서 일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저때 대학교에서 그 예술형이라고 보면은 어, 나만의 어떤 독특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청바지를 입더라도 쫙 찢어서 입거나 그쵸? 또 독특하게 또 머리를 아주 빨갛게 노랗게 물들고 다닌다든지 또 귀걸이를 하는데 조그만 귀걸이가 아니고 유독 크고 철렁철렁하고 이런 귀걸이를 한다든지 남하고 좀 더 똑똑하고 다른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또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 구속이라든지 규제를 싫어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격 특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음악가, 무용가, 화가, 디자이너, 소설가, 예술가입니다. 예술용 쪽에 요 교복 입은 학생이 이제 제 딸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충남 예고 나오고 첼로를 전공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쪽에 사진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자, S형 손 들어보세요. 예, S형이 굉장히 많죠. S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말이 많은 사람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막 답답해하는 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마음은 가장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S형은 주로 이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더불어서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R형 같은 경우는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죠. 더불어서 일하는 것보다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거리가 제일 멀죠. 그래서 주로 이제 교육훈련, 카운셀링, 레크레이션, 상담 이런 쪽에서 이제는 주로 일을 찾고 함께 일하며 사람들을 돕거나 교육시키고 정보를 알려주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주로 사회복지 상담가, 교육자, 종교지도자, 간호사, 유치원 교사 쪽에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고, 요 S형이 한번 가장 중요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S형. S형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중에 친구의 부탁을 거절을 잘 못하고 뭐 빚보증을 서준다든지 이러다가 친구도 잃고 집안도 잃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빚보증 같은 경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제가 있는 돈을 조금 주는 것이 낫지, 그쵸? 예. 이런 그 S형 빚보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E형 진취형 손 들어보세요. 예. 그분들은 나서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예.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뭐 반장, 부반장, 간부, 지금도 학생이 간부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대인관계가 아주 뛰어나고 설득을 굉장히 잘 하죠, 남을. 그래서 주로 이제 기업 경영이나 세일즈, 정치 분야에서 일을 찾고 경제적인 성취나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해서 남을 이끌고 또 영향을 미치며 관리하는 일을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주로 저는 기업가 또 정치인 뭐 이런 쪽에 이제는 판사 이런 쪽에 직업 유형을 가지고 있죠. 판매원, 영업직. 자, C형 손 들어보세요. 예, C형은 한마디로 성실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공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모범생이긴 한데, 그럼 어떤 측면에서 모범생이냐? 굉장히 성실하고 규율 규칙을 잘 지키고 예산 관리를 잘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이런 그런 성실성이 밑받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C형은 그 어떤 요 위에 내용이 좀 약간 다릅니다. C형은 그 일반 회계나 비서, 사무 관리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일을 찾는 것이죠. 그 기업 안에서 어떤 성실하게 총무나 또 격리나 이런 관리적인 일을 좀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관련된 직업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육자, 격리사원, 비서, 일반 사무원 등이 이제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신의 육각형 모형을 보고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육각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죠. 모양이 좀 크고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이거는 이게 만약 예술형이라면 예술형의 특정 분야, 예술형의 특정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죠. 변별력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술형 쪽에 변별력이 높다. 어느 한 분야의 변별력이 높다. 그래서 그 변별력이 높은 곳에 흥미가 잘 발달되어 있고
안정적인 흥미 경향을 보인다. 예, 두 번째는 모양이 자꾸 한쪽으로 찌그러졌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는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곳에 관심은 있긴 하지만 그 관심 정도, 흥미 정도가 아주 작은 것이죠. 사실은 전 이게 표준 점수를 따졌을 때 40% 내외, 100%라고 하면은 40% 내외 안쪽에 있으면 그 분야에 별로 흥미가 없는 것이죠. 그걸 이제 표준 편차 40점 이하는 그쪽 분야에 그다지 흥미가 없다. 그쪽에 좀 높은 게 있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 거는 이렇게 다 넓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분들은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왜냐고요? 뭐 다 흥미가 있으니까 오히려 보면은 다 자신이 있어요. 이것도 잘할 것 같고 저것도 잘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흥미를 모를 수 있다. 자, 이런 경우는 흥미와 어떤 성격을 또 분석을 해서 MBTI 같은 걸 분석을 해서 나에게 공통된 측면을 좀 발견하는 것이 좋겠어요. 또 가치관을 살펴봐서 네, 공통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사이형이라고 하면은 사이형 내가 사이형 요 부분인데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R I A S E C 그래서 이 R형 요 C R I는 요거는 주로 이제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성적 성격이라고 한 내향성을 가지고 있고, 자 이쪽은 외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MBTI를 하니까 나는 완전히 외향성이야.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흥미와 성격이 잘 안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선택해서 일단 제외시키고 ESA 중에서 이제 고르는 과정. 근데 또 나의 직업 가치관을 살펴보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직업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 S는 사회복지 뭐 이런 건데 상담 내가 원하는 돈을 추구를 못하죠. 직업 가치관과 다르죠. 그럼 이것도 일단 배제시키면은 자 E하고 A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술 쪽을 보니까 너무 재능이 아주 특출하지 않으면은 성공하기 어렵다. 생계가 곤란하다. 내가 좋아는 하지만 생계는 곤란하니 요거 말고 요걸로 직업을 선택을 하자. 그래서 1순위가 요 진취형 직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예술형은 취미로 하면 되자. 그래서 예술형 쪽은 취미로 하고 직업은 2형을 가지고 자, 이렇게 다 다방면으로 넓게 나온 사람은 성격과 뭐 가치관, 뭐 적성 이런 것을 다 살펴봐서 나에게 공통적인 걸 찾아가면서 내가 적합한 직업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지금 이제 아주 작은 부분, 이제 이것보다 더 작다 이런 학생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학생도 있어요. 이거는 뭐 작다고 흥미가 전체적으로 발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기 이해가 부족하고 뭔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성격이
흥미가 서로 반대의 성격으로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어, 우리가 5가지 부가적 과정에서 이것은 변별성으로 비춰 볼 때는 또는 일관성은 가장 멀고 또 변별성은 가장 정반대의 성격 특성을 가진 직업을 자신의 흥미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담하기가 어렵잖아요. 비슷한 유형의 직업이 흥미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관련된 분야가 여러분의 흥미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던 당신의 흥미인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반대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것도 저는 정밀 검사를 받아서 뭐 이쪽이 예를 들어서 C고 이쪽이 A다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조금 내향적인 성격이다. 남과 더불어서 막 떠들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런 걸 좀 별로 싫어한다. 그러면 일단 A보다는 A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요 C를 C 직업 관습형 이걸 선택한 다음에 요 A는 내가 취미생활로 하자 라고 해서 취미생활 하다 보면 또 나중에 요 A가 직업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반대의 어떤 특성으로 나온 흥미는 이런 식으로 서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정밀 검사를 받아서 좀 더 정확하게 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아까 그 원이 나왔네요. 그죠? 정육각형인데 아주 작은 거. 저번에 어, 아까는 한 이 정도 됐죠. 이 정도 된 것은 그냥 관심 분야가 비교적 없다는 것이고 더 작은 거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울, 불안, 자존감 뭐 이런 것이 막 굉장히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가지 흥미 유형별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형 R 흥미 특성은 분명하고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인 것을 좋아하고 어떤 연장이나 기계를 조작하는 활동 및 기술에 흥미가 있는 것이죠. 평가로는 어떤 사교적인 재능,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는 어떤 손재주, 기계적 소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연애 결혼 잘 못해요. 또 중매를 하더라도 복장도 막 그냥 작업복 입고 막 올 수도 있어요. 털털해요. 근데 굉장히 검소하죠. 겸손하고 솔직하지만 독단적이고 고집은 좀 있다고 기술자 고집이라고 하죠. 고집은 좀 있죠. 기계나 도구의 도작을 굉장히 선호하고 성격은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격이며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 보상을 선호한다. 싫어하는 행동은 이제 타인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좀 싫어한다. 같이 일하고 하는 거 이런 걸 좀 싫어합니다. 직업 유형으로는 몸으로 부딪히는 직업을 선호하죠. 엔지니어, 소방관, 경찰관, 운동선수 등. 자, I는 관찰적 특성으로는 관찰하고 어떤 상징하고 체계적이며 물리적, 생물학적, 문화적 이러한 현상의 어떤 창조적인 탐구를 수반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는 것이죠. 뭘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지적 탐구를 추구하죠. 평가로는 대인관계보다는 학술적 재능이 있습니다. 자, I형을 뽑아갖고 영업시키면 회사 망합니다. 물건을 못 파니까요. 그쵸? 이분들은 학술적 재능이 있는 거예요. 지적이고 혈학적이며 독립적이지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연 및 사회현상의 탐구, 이해, 예측 및 통제를 선호하고 자, 성격으로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지적인 성격이고 가치로는 지식의 개발, 습득을 하면 굉장히 뿌듯해요. 싫어하는 활동은 막 남을 설득해서 영업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직업 유형으로는 학자 계통이 주로 인자는 이러한 직업을 갖고 되겠죠. 자, 예술적 창조와 표현, 뭐 변화와 다양성을 선호하죠. 다양성. 틀에 박힌 거 엄청 싫어해요. 모호하고 자유롭고 상징적인 활동에 흥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로는
어떤 사무적 재능보다는 지적인 재능이 있고 유별나게 혼란스러워 보이며 예민하지만 굉장히 창조적이다. 문학, 음악, 미술 활동에 선호한다. 성격으로는 굉장히 개방적인 성격이고 가치로는 아이디어, 정서, 감정의 창조적인 표현. 싫어하는 활동은 굉장히 틀에 박힌 규칙. 그래서 C형 관습형하고 성격이 정반대죠. 아까 R형은 S형 사회형하고 반대고 I형은 진취형하고 반대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사회형은 타인의 문제를 듣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봉사하는 활동 S형이죠. 좀 말이 많은 그렇지만 마음은 따뜻한. 그래서 이런 R형하고의 반대 기계적 능력보다는 대인관계적 소질이 있고 이해심이 많고 사교적이면 동정적이면 이타적이고 그래서 상담, 교육, 봉사활동 등을 선호하는 것이죠. 성격으로는 동정심과 참을성이 있는 성격이고 가치로는 타인의 복지와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싫어하는 활동은 R 쪽이 있는 거 싫어하죠. 뭐 기계, 기술적인 활동들. 직업 유형으로는 상담가, 뭐 간호사, 교사, 성직자 등이 있다. 자, 진취형은 어떤 조직의 목적으로 해서는 이런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지도, 계획, 통제, 관리하는 일을 주로 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명예, 인정, 권위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I하고 반대죠. 과학적 능력보다는 설득력이 영업 능력이 있다. 열정적이고 외향적이며 모험적이고 야심이 있다. 설득, 지시, 지도 활동에 선호하고 성격으로는 이 경제적인 성취와 사회적인 지위에 관심이 있죠. 가치로는 금전적 성취와 사업, 정치 영역에서의 권력.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싫어하는 활동은 이제 I 쪽 탐구형 쪽에 하는 일을 싫어하죠. 관찰적이고 상징적이며 체계적인 활동을 싫어해요. 직업 유형으로는 뭐 정치가, 사업가, 변호사, 영업사원, 판매사원 이런 계통이고요. 관습형은 모범생이라겠죠. 성실성의 대명사.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서 자료를 기록, 정리, 조작하는 일을 좋아하고 이 체계적인 작업 환경에서 사무적 계산적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죠. 자, 그래서 A형과 반대입니다. 예술형과. 그래서 예술적 재능보다는 비즈니스의 실무 경험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꼼꼼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규율 규칙적이고 이런 거죠. 성격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성실하다. 가치로는 책임감이 강하고 질서와 사회적 관습을 중시한다는 것이죠. 싫어하는 활동은 그 A가 하는 걸 싫어해요. 예술형.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과제 이런 거. 자, 그래서 직업 유형으로는 회계사, 격리사무원, 비서, 금융사무원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가치관의 이해인데 가치관은 그냥 일반적인 가치관과 직업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가치관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어떤 그 삶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느껴서 그 느낀 것을 자기 마음속에 심고 그 심은 것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전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념 그리고 좌우명 생활 신조 이런 걸로 이제는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좌우명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왜 생겼는가 그런 좌우명이 그런 관련된 경험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요거를 한번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관은 또 그 내적 가치관, 흥미, 적성, 흥미 지금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내적 가치관이고 외적 가치관은 뭐 돈, 회사의 규모 뭐 이런 것이 이제 외적 가치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치관 간에 굉장히 이제 혼돈을 겪고 있죠. 내가 대기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돈 때문인데 나에겐 잘 내 가치관과는 내 흥미하고는 안 맞아. 그런데 대기업과 서로 이제 부딪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외적 가치관보다는 내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좀 더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직업 가치관은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해보면 13개 요인들 중에서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직업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밀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워크넷에서 직업 선호도 검사 S형 흥미고요.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한번 해봐서 내가 희망하는 직업이 내 가치관과 적합한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치관의 요소 13가지가 있습니다. 성취, 봉사, 개별활동, 직업안정, 변화 지향, 몸과 마음의 여유, 영향력 발휘, 지식추구, 애국, 자율성, 금전적 보상, 인정, 신뢰, 활동. 자, 나는 어떤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거와 자신이 좋아하는 흥미와 한번 잘 매치가 되는지 또는 다른지, 이런 것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요 가치관 검사, 나의 가치관 검사. 첫 번째 거는 그 일반 요 직업 가치관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저 그렇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1위, 3위까지를 한번 해보시고,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가치관은 무엇이고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수업 끝난 후에 워크시트에다가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워크시트 2에는 일반적인 가치관인데, 그 일반적인 가치관도 자신의 진로, 일단은 5개를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 자신의 직업 진로와 관련된 가치관과 잘 맞는지, 상충이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서 내가 그 흥미에 맞는 또는 내가 진로 목표를 정하려고 하는 것과 내 가치관하고 잘 맞는구나, 또는 어떤 게 다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워크시트에다가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걸로 우리가 흥미와 가치관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